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54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이게 무슨 사진인가 좀 보기가 안 좋죠? 전쟁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중동에서 한 지난주 초 정도 됐나요? 그 네타냐후가 미국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또 주가가 좀 좋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제가 또 그거 관련해서 그 매크로 변수들 설명드리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전쟁은 유가하고 관련이 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중동의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모습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또 주말 스페셜에서도 제가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바로 토요일날 그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변동성 지수의 차트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 차트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전제가 그 변동성 지수가 지금 그 수급선으로 인해서 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변동성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여건, 즉 증시에는 좀 안정적인 그런 작용을 할 거다. 다만 전쟁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렇게 그 전쟁 관련해서 이제 몇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어제 그 갑작스럽게 또 저기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하나의 정당이기도 하고 또 무장단체, 이슬람 무장단체이기도 한데,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공격을 했어요. 공습, 그 공중전으로 해서 서로 공격을 하는, 지금 사진처럼요. 이런 또 그 상황 악화가 전개가 되고 또 수십 명, 70명 이렇게 바로 죽었다. 벌써 지금 하마스 전쟁 이후에 벌써 목숨으로 그 사망한, 목숨을 앗아간 그 숫자가 벌써 수만 명에 이르고 있죠. 이런 또 그 중동의 상황 악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개장할 때 좀 신경이 좀 쓰였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그 이제 잭슨홀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9월달 금리 인하 장세를 예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전쟁이라는 또 이 악재가 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면서 오늘 한국 증시 개장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전쟁 얘기 조금 더 드리면은, 좀 그 헤즈볼라, 지금 원래는 그 하마스는 저기 그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쪽 가자지구, 서안지구 이쪽에 그 이제 그 무장단체죠. 무장단체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 하마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 공격한 거를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레바논에 있는 이 무장단체이면서 레바논의 정당이면서 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헤즈볼라에서 하마스를 지지한다. 얘네들이 그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에서 시아파, 수니파 해가지고 좀 교파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장단체로서 그 어떤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그런 그 동일 노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헤즈볼라가 그 하마스를 지지 선언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헤즈볼라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근데 헤즈볼라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에 있는 그 하마스 지도자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란하고도 지금 또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저쪽 그 이스라엘을 정북으로 쭉 올라가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지도에서요. 제가 오늘 지도는 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지도는 생략을 하겠는데,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가 마곡 전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 고가 마곡이라는 곳이 그 러시아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그 정북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가장 곧바로 북쪽에서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쟁이 예언이 돼 있기도 하고, 또 그 성경적으로는요, 그 레바논, 이번에 이제 어제 그 헤즈볼라
그 레바논이라고 했잖아요. 레바논에 대해서도 성경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냥 레바논이라는 이름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레바논에 뭐 백향목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대치하는 그런 그 구도 속에서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그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러시아까지 이렇게 전쟁이 좀 이렇게 그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부분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요. 일단 증시 차원에서요. 신앙적인 차원 말고 증시 차원에서. 자, 신앙적인 얘기 조금 더 해드리자면은, 성경에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세라고 하죠. 근데 말세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그 전쟁을 통과해야 된다. 세상 곳곳에서 이 전쟁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식이 빨라질 것이다. 지식이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식이 실제적으로 빨라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다만 그 전쟁 관련해서는, 그러나 이런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은 아니니까, 전쟁 자체가 마지막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과정 중에 전쟁은 있지만 그게 아주 마지막은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그런 그 우려감을 가지고 증시를 출발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도 이제 장중에 뭐 1%대 이렇게 하락, 물론 이제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런 하락 장세, 뭐 일본도 하락했고요, 중국도 하락했고, 이런 그 전쟁 우려감이 반영이 되는 장세였다. 그러나 다만 다행인 거는 이게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쟁 우려감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 낙폭 자체가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은 다행한 부분인데요. 저는 그보다도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그 방송의 제목으로 주말 스페셜 징크스 또 출연, 이런 그리고 항공주 급등,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주말 스페셜에서 대안이 될 만한 은행주이면서 성장주의 그 가능성, 성장주로 부각이 되는,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으로서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 있죠. 오늘 뭐 구독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혹시 그 종목이 땡땡땡땡땡땡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역시 뭐 힌트를 쉽게 드렸으니까 다들 짐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종목도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그날 이렇게 그 집단으로 설명했던 네카오 쪽도 오늘 좀 비교적 강한 부분이 나왔고요. 자, 그것도 이제 주말 스페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적중한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그날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습니까? 제가 김포공항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김포공항에 다녀온 이유가 어떤 그 산업의 동향 같은 거를 좀 파악하러 다녀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항공주가 급등했죠. 물론 FSC에 해당되는 대한항공은 물론이거니와 LCC에 해당되는 제주항공, 그 다음에 티웨이, 그 다음에 진에어, 에어부산 모두 동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주말 스페셜에 징크스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좋은 징크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주말 스페셜에서 제가 좀 언급하는 내용들이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게 징크스라는 거는 과학으로 증명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징크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어떤 주가 상승 가능성이
깊은 부분으로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오늘 항공주의 급등으로 연결됐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을 하는 어떤 그 지혜 측면도 되지만 또 재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항공주 급등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전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그 확전, 중동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 항공주들이 급등을 했을까? 말하자면은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보다도 징크스, 스탁119의 징크스, 임광목 대표의 주말 스페셜 징크스가 더 작용하면서 항공주는 급등을 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그 거시변수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전쟁이 늘어나게 되면, 전쟁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전쟁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은 모든 걸 삼키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위축이 되겠지만, 그 전쟁이 그 국지전이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이제 국지전, 그 전 세계적인 확전이라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성경에서 그 세상의 끝에 전초에 해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무슨 경제, 그때는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때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자, 다만 그 전쟁이 그 세계 수준으로 확전되지 않고 그 지역적인 그 전쟁,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정도, 또는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런 전쟁의 수준일 때는 1차적으로는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보다는 유가에 일단 그 유가를 우려를 많이 하게 되죠. 1차적으로는 유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아침에 고조가 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출발을 했으니까, 만약에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면, 그렇죠?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면 항공주가 이렇게 동반급등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전쟁 리스크가 시장 전반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유가가 지금 $75, 두바이유나 저쪽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한 $75 정도였는데, 그 수준에서 급등으로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작용을 하긴 했지만 유가 자체가 급등하진 않았다라는 이 부분. 만약에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면 가장 직격탄을 주는 업종은 항공유를 쓰잖아요. 항공유를 쓰니까 항공업인데, 오늘 유가가 급등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항공주가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1차적으로는 오늘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등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반면에 그 피벗, 이제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연준의 그 피벗 관련해서 달러가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약달러의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 모처럼 30원대까지 급락을 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거죠. 최근에 그 달러의 흐름 대비로 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이런 피벗의 그 영향이 지속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급드렸을 때는 133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132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그 1330원이 어떤 이렇게 그 지지하는 저항 역할을 해주는 그 라인인데, 그게 이제 붕괴가 되니까 피벗이 본격화되면,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은 원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 자체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달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하락을 하니까 지금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항공유 이렇게 결제를 그 달러로 해야 되잖아요. 그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하고, 항공사들은 그 항공유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약달러 모드가 되다 보니까
항공유의 결제를 달러로 하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좀 강세로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나요?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이 좀 강세로 가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예요. 1320원대까지. 그럼 이제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유의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 항공주들은 수익성 개선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항공주들은 항공주의 그 항공기를 리스 하잖아요. 빌리는 거. 리스를 한다라든지 정비를 받는다든지 정비도 역시 그 항공기를 저쪽 보잉이라든지 저기 프랑스 에어버스 이런데 비행기를 쓰니까 아무래도 그 정비도 다 달러 결제를 해야 되는 것들, 그 리스료도 달러를 내야 되는 것들, 이런 상황에서 피벗과 달러 약세 현상, 그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항공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 항공주들이 동반급등했다. 또 이것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틀 전에 주말 스페셜에서 LG가 아니고 어디죠? 김포공항, LG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거기 LX 인터내셔널도 있다고 그 포워드 업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지난주 그 김포공항에 갔다 온 그 스케치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징크스가 또 출현해서 오늘 항공주가 동반 급등을 했다. 이 부분이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아무리 이제 오늘 항공주들이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전쟁 가능성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항공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좋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이번 주 한국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2800선까지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런 그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고점이 2720선까지는 일단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전쟁 가능성 때문에 다시 코스피 2700 개걸음 장세를 오늘도 유지를 개걸음 장세가 계속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코스피 2800의 그런 경로를 밟으려면은 이 전쟁만큼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오늘 미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근데 확정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그 분위기로 안정화가 돼야 된다. 이런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날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새 주의 출발이니까 바쁘시기도 하고 또 주말 스페셜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증시 얘기를 좀 쉬어가도 좋은 요일이긴 한데, 오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그 토요일날 주말 스페셜에서 말씀드렸던 그 항공주들의 급등이라고 하는 징크스의 출현에 재미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장마감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